자, 개념 53번 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인 법칙, 지금 개념 53번부터는 삼각함수의 활용편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전 교과 과정에는 없었던 내용이야. 자, 없었던 내용이라는 건 없어도 되는 내용이라는 말과 같아. 무슨 말이냐면, 딱히 이 사인 법칙이나 이 뒤에서 배우는 코사인 법칙이나 이런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잘 몰라도 그냥 삼각형의 구조나 삼각함수의 내용들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 오케이? 근데 단 문제 풀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길어지는 걸 좀 방지하고 좀 더 효과적인 문제 풀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공식이 도입됐었던 거야. 그런데 예전 교과 과정에 있었던 이 내용이 여러분 바로 이전 교과에는 없어졌었거든? 그러다 다시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없을 때도 문제를 풀 수 있었어. 그러면 왜 없앴을까를 쌤이 한번 고민해 본 거지. 애초에 있었던 내용을 왜 없애버렸을까? 그리고 심지어 없애버렸던 걸 왜 또 들어왔을까를 사실 생각해 보니까 없어도 풀 수 있는 걸 공식을 집어넣었더니 학생들은 이 공식이 왜 필요한지도 모른 채 그냥 암기만 한다는 거야. 원래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다양한 도형들을 그리고 다양한 도형들에 나오는 그 길이들을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해보고 다양한 보조선을 통해서 도형의 특징들을 파악하고 이런 걸 원하는데 그런 본질적인 것은 배제한 채 단순히 공식만을 빠르게 외워서 문제 유형에 적용시켜서 맞추는 이런 형태의 문제풀이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아마 이 과정을 빼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교과 과정이 진행되다 보니 문제를 출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 내용을 알았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그건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 어쨌든 이 사인 법칙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문제풀이에서 활용되는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해서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6가지는 각 몇 개와? 그렇죠. 각 3개하고 변 3개. 삼각형은 이렇게 각 3개와 변 3개로 이루어져 있지. 사실 이 사인 법칙은 모든 문제집에 보면 이렇게 원부터 출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여기 삼각형 A, 여기 삼각형 B, 점 B, 여기 점 C 이렇게 놨을 때 점 A의 대응변을 A라고 놓고 점 B의 대응변을 B라고 놓고 점 C의 대응변을 C라고 놨을 때 A, B, C에서 만들어지는 요 각 A와 각 B 그리고 각 C, 그죠? 각 A와 각 B와 각 C 그리고 변 A와 변 B와 변 C의 관계야, 관계. 근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이런 관계가 결론적으로 성립한다는 거야. 자, 사인 A분의 A하고 사인 B분의 B하고 사인 C분의 변 C의 값이 같다는 이런 어떤 사인 A와 사인 B와 사인 C, 변 A와 변 B와 변 C에 대한 어떤 B잖아, B. 그러니까 B에 대한 어떤 성질이 성립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암기할 게 아니라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여기다 볼 건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증명하는 과정에서 쌤이 증명에 대한 부분을 학생들한테 늘 얘기할 때 여러분 수학을 공부하는 거니까 백지에다가 나와 있는 개념을 모두 다 서술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강요하진 않아. 강요하진 않지만 증명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 그 필요한 것들은 알아두셔야 되고 증명 과정을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줬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으면 돼. 백지에다 서술할 필요까지는 없어. 그러나 선생님이 서술해 주는 걸 보고 맞네, 저렇게 되면 당연히 되겠네 라고 이해해 보시고 그 증명 과정 중에 문제풀이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 알겠죠?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원의 안쪽에 이렇게 내접하는 삼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도입해 볼게. 자,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리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할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겠지? 자, 심지어 쌤 여기다가 반지름 표시도 한번 해볼게. 반지름 라지 R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관계를 왜 그런지 파악하고 싶은 건 얘거든, 얘.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가 모두 같다. 왜 같은지를 보고 싶은데 왜 같은지를 보기 위해서 요 각 A 있지. 요 각 A의 위치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점 A를 우리가 이 BC를 현으로 본다면 이 A는 현 BC에 대한 혹은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지, 원주각이니까 쟤를 조금 변화시켜서 요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BC는 그대로 두고요. B하고 C의 위치는 그대로 두고 저 B하고 A를 연결한 저 선분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도록 한번 놓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원의 중심으로 놓고 여기를 A라고 한번 놔보고 싶은 거야. 자, 그렇게 되면 변 BC에 대한 원주각인 저 A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로 주인공이 우리는 지금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건데 주인공이 여기로 생긴다는 거에 대한 쌤의 의견 어떻습니까? 우리는 A를 구하고 싶은데 왠지 얘가 주인공처럼 보이죠? 보이지, 그치? 왜 보이지? 그렇지, 우린 이걸 알고 있으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뭐다? 90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 녀석을 이용해 볼 수 있겠다. 인데 요 과정이 중요한 거야. 요 과정이. 어떤 과정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가 90도라는 걸 도형상에서 빨리 눈치채는 거. 요런 건 중요한 거야. 그죠?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요 녀석에 대한 관계를 알고 싶은 건데 지금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자, 요걸 우리가 A'이라고 합시다. 당연히 뭐하고 뭐는 같다? 각 A하고 각 A'은 같겠지. 당연하죠. 뭘로? 그렇죠. 원주각은 늘 같으니까. 동일한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으니까. 그런데 요 그림상에서 요만큼이 반지름이고 요만큼이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합치면 당연히 뭐가 된다? 네, 지름이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여기가 90도잖아. 그지? 그럼 이 90도와 요 R과 여기 있는 각 A'을 이용해서 뭔가 식을 하나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지? 자, 어떤 식을 작성할 수 있어? 요렇게 생긴 삼각형에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내가 원하는 각 A'이라면 자, 길이도 표시해볼까? 여기에 대응변 A, 여기에 대응변 B, 여기에 대응변이 원래 C인데 그 녀석이 이 R인 거야. 괜찮나요? 자, 그럼 우리 이런 거 쓸 수 있나? 자, sin A'은 자, 이 녀석 sin A'은 빗변분의 높이가 될 테니까 누가 되는 거다? 그렇지. 2R분의 A가 되는 거다. 라고 쓸 수 있고 A'은 지금 누구랑 똑같기 때문에 각 A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다시 뭐라고 쓸 수 있다? sin A라고도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의 위치를 탁 바꿀 수 있죠. 분수의 성질에 의해서. 자, 그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인 거냐면 지금 sin A분의 누가? A가 누구로 같다? 지름으로 같다라는 관계를 하나 파악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할 거다? 주인공을 A에서 B로 한번 바꿔보자고. B로. 그리고 현을 누구로 가자고? A, C로 가보자는 얘기야. 이렇게 바꿔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이 녀석의 대응변이 A였고 여기가 B였고 여기가 C였는데 우린 좀 전에 얘를 주인공으로 봐서 요런 걸 우리가 파악해냈었지. 그러면 B를 주인공으로 본다고 해도 역시 똑같겠죠. 여기다 그냥 바로 해볼까? 여기다 바로 해서. 근데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이 B의 위치를 조금 이동시켜서 원의 중심을 지나서 저쪽으로 대응되는 저 녀석을 우리가 B'이라고 놓고, 그죠? B'이라고 놓고 여기다가 연결을 시키면, 자,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된다? 90도가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각도하고 여기에 있는 이 각도는 원주각의 크기니까 어떻고? 같고, 그렇죠? 같고. 그럼 대응변에 의해서 요 대응변이 원래 A인데 이 길이는 뭐가 되었고? 2R이 되었고, 요 길이는 요 녀석의 대응변이 누구? C였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똑같이 sin B'은 당연히 누구랑 같은 거고 sin B하고 같은 거고
사인 B 프라임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얘분의 얘가 되는 거죠. 다시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사인 B 프라임은 누구라고 쓸 수 있다고? 그렇지. 2R분의 누구? B라고 쓸 수 있다. 그럼 요 두 녀석이 같은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사인 B와 2R의 위치를 딱 바꿔주면 여기서도 2R 이퀄 뭐라고 쓸 수 있다? 사인 B분의 B라고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사인 A분의 A도 2R이고 사인 B분의 B도 2R이고 그럼 그런 논리에 의해서 C도 똑같이 해본다면 사인 C분의 C도 2R이겠죠. 그러니까 사인 A분의 A와 사인 B분의 B와 사인 C분의 C는 같고 심지어 이게 뭘로 같으냐면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와 같다라고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이해하지? 이걸 서술할 필요는 없다고. 이해가 가면 된다고. 이해가 가면. 자, 이해가 갔으면 됐어요. 이해가 갔으면 됐어. 자, 쌤이 한 가지를 더 보여줄 건데 어떤 걸 보여주고 싶으냐면은 자, 이번에는 이 각이 이렇게 얘나 얘처럼 이렇게 예각인 거 말고 둔각인 건 또 한번 보고 싶어. 둔각인 거. 둔각일 때도 저런 게 성립하는지. 자, 여기다 B라고 놓고 여기 C라고 놓고 자, 요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A라고 넣으면 이 각은 둔각의 모양을 띠고 있죠. 쌤, 왜 사인 법칙이 저렇게 되는지 이해했는데 굳이 둔각일 때까지 또 하는 이유는 뭐죠? 이유가 있어. 이 증명 과정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증명 과정에서 나오는 도형의 성질이 중요해서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 둔각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다. 내가 지금 증명하고 싶은 건 결국 또 요 내용들이야. 요 내용들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얘를 잠깐 보시면 쌤이 이번에는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네. 저 둔각 삼각형에다가 삼각형 하나를 덧대서 사각형을 만들고 싶어. 사각형. 어떤 사각형을 만들고 싶냐면은 자, B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지름을 하나 만드는 거야. 지름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덧대가지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만들고 싶어요. 다시요. 뭐라 그랬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만들고 싶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만들고 싶어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도형의 특징 중에 하나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얘들아 어떤 특징이 있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어떤 특징이 있어? 그렇지. 대각의 합이 180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온다. 알겠죠? 자, 저 녀석의 증명 과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이 나와 있을 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 지름을 만드는 순간 얘가 뭐가 되죠? 얘가 90도가 돼버리지. 얘가 90도가 돼버리지.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 대응변 쓸 건데 요게 A였어. 요게 A. 요게 A였고 요쪽이 B였고 요쪽이 C였던 거야. 얘는 뭔지 몰라. 얘는 뭔지 몰라서 쌤이 뭐 D라고 해볼까? D? 네, D라고 할게요. 그러면 대각의 합이 파이라는 성질에 의해서 여기 각 D를 만들잖아. 각 D는 누구랑 같으냐면 파이 마이너스 각 A와 같습니다. 파이 마이너스 각 A와 같다. 왜? 대각의 합이 마주보는 사각형의 대각의 합이 파이가 돼야 되니까 요 D는 파이에서 A를 뺀 것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겠지.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 직각삼각형을 한번 이용해 볼 생각이야. 어떻게? 사인 각 D를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사인 각 D를 보잖아요. 사인 각 D는 뭐가 돼?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지. 또 다시요.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지. 근데 여기 이 빗변이 바로 뭐야? 원의 중심을 지나갔으니까 얘가 역시 지름이 되는 거지. 그럼 사인 각 D도 자, 2R분의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다? A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저 각 D란 녀석이 이 각 D란 녀석이 사인 뭐라고 놓을 수 있다고? 그렇죠. 파이 마이너스 누구로 놓을 수 있다고? A로 놓을 수 있다고. A. 그런데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삼각함수의 각의 변화 90도 곱하기 짝수. 그렇죠. 90도 곱하기 짝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서 사인 파이 없어지고 뒤에 있는 A 그대로 오시면 되고 부호 판정. 파이에서 180도에서 올라갔으니까
사인이 플러스인 동네 맞죠? 그래서 부호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증명하고 싶었던 사인 A는 뭐다? 2R분의 A다가 나왔으니 위치를 바꿔서 2R은 결국 뭐가 된다? 그렇죠. 사인 A분의 A가 된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도형에서 만났던 모양과 동일한 모양을 찾아낼 수 있겠다 이럽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정리했는데, 자, 요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리일 뿐이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 거냐면, 원에 내접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상관없어. 우리가 공부한 건 삼각형의 6요소, 변의 길이하고 각의 관계를 보고 싶은 거니까, 각과, 삼각형에 나와 있는 하나의 각과 그 마주보는 변의 길이에 대한 정리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각과 뭐에 대한? 마주보는 변에 대한, 마주보고 있는 이 변에 대한 관계의 정리이다. 이 사인 법칙이라는 게. 그래서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같고, 만약 이 녀석이 원과도 합쳐져서 나온다면 그 녀석이 뭐하고도 같다? 외접원의 지름과도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형에서 특징, 어떤 특징? 자, 지름을 현으로 하는 원주각의 크기는 뭐다? 90도이다. 이 도형의 특징을 알아두시고, 또 하나의 특징,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와 있을 경우 마주보는 각의 합은 얼마이다? 180도 파이이다 라는 이 도형상의 특징들을 잘 알아두시고 이 법칙을 암기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고, 얘네들이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칠판 정리한 다음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4점 A, B, C, D에 대하여 B, D의 길이가 5랍니다. 오케이. 자,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얘가 지금 5란 얘기고, 그 다음에 C, D의 길이는 2. 오케이. 요 길이는 2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sin DAB, sin DAB라고 했으니까 이 각도 말하는 거겠지? 쌤이 이 각도를 알파라고 한번 놔볼게. 알파라고 놓으면 이 녀석의 사인 값. 자, 사인 알파가 10분의 7이다. 이런 얘기 있어. 그랬을 때 문제에서 나한테 원한 거는 뭘 원했냐면, 자, sin DAC, sin DAC를 원했으니까 이 각이거든? 이 각을 쌤이 베타라고 놔볼게. 이렇게. 괜찮죠? 사인 베타의 값을 구해보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구조를 우리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구조를 어떻게 보면 된다고 얘기했냐면,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 위에 봐요. 요거 DAB라고 하는 요 삼각형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구조에서 본다? 각과 그 각에 대응하는 대변의 각과 대변의 관계에 대한 입장에서 본다. 그래서 여기 알파라고 우리가 설정을 했고, 그 마주보는 대변이 5라는 길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성질이 성립한다는 거. 어떤 법칙? 사인 알파 분의 누구? 그렇죠. 5가 누구와 같다? 원이 나와 있으니까 지름의 길이와 같다. 괜찮나요? 자, 요게 성립한다는 걸, 근데 이게 사실 지금은 우리가 사인 법칙을 공부하면서 예를 하는 거니까 이게 잘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진짜 문제풀이를 들어가면은 이게 사인 법칙을 쓰는 건지, 나중에 코사인 법칙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보조선만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는 건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가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그때 찾는 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사인 법칙의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사인 법칙을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자, 구조를 볼 때 그렇게 보자는 얘기야, 자꾸. 알겠죠? 자, 다시요. 각이랑 마주보는 뭐? 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인 법칙을 해석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사인 알파의 값이 뭐라고 나와 있어? 10분의 7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에 이 값은 얼마가 된 거야? 저 7분의 50이 된 거죠. 이렇게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인 베타를 물어봤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지. 여기 지금 베타와 대응되는 변이 여기 2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ADC라는 삼각형에서, 그죠? 그러니까 사인 베타를 구할 때도 우리는 뭘 이용할 수 있다고? 사인 베타분의 누구? 대응하는 변의 길이 2가, 얘도 누구와 같다? 그렇죠. 지름의 길이와 같다. 그럼 근데 우리가 이 지름의 길이를 아까 여기서 구해가지고 얘가 지금 이미 7분의 50인 걸 알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예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해가지고 뭐가 돼? 50 사인 베타는 1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25분의 7 해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거지. 어렵진 않지, 그죠? 어렵진 않은데 그런 구조적인 모습을 찾으면서 연습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자.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두 번째는 직각삼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네.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 ABC가 있다. ABC가 있다. 자, 그리고 이쪽의 각도가 얘가 15도래. 얘가 15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삼각형을 하나 내렸는데 이 각도가 45도를 줬고, 여기는 직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D 이렇게 준 거야.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자 100이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AC의 길이 물어봤네. AC의 길이. 자, 요 길이 물어봤습니다. 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원이 없잖아. 원이 없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사인 법칙이라는 게 삼각형 속에서 나오는 누구와 누구? 각과 대응변의 관계에 대한 입장에서 그런 구조를 우리가 볼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지금 뭐가 하고 싶냐면 이런 게 하고 싶네. 여기 지금 45도잖아. 여기 지금 45도니까 여기도 당연히 몇 도? 여기도 지금 45도겠지? 그래서 1대 1대 루트 2의 구조인 거 하나 알았고, 그죠?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해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요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서 1로 올 때 얼마 곱해지면 되는 거야? 그렇지. 루트 2분의 1이 곱해지면 요 노란색 길이가 된다. 요런 입장에서 볼 수 있고, 그럼 이쪽에 있는 ABD라고 하는 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니까, 삼각형 입장을 보니까 여기 45도니까 여기 당연히 몇 도가 돼? 여기는 135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50도니까 여기가 30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렇게 썼더니 여기 있는 30도와 여기 있는 100이라고 하는 BD, 선분 BD의 길이가 역시 각과 마주보는 변에 대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다? 사인 30도 분의 누구? 마주보는 변의 길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얘가 지금 반지름은 없지만 여기 이렇게 얘를 이렇게 외접하는 원이 있다면 그 녀석이 2R과 같다고. 이런 구조였다. 그치? 근데 우리 지금 반지름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녀석이 또 누구와 같은지만 보여주면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15도라는 각이 있고 이 15도에 대응되는 변이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AD의 길이란 말이야. 여기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하면 어차피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으니까 요 변의 길이와 요 녀석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면 얘를 사인 15도 분의 대응하는 변의 길이 AD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어. 그래서 얘네 둘은 지금 같은 구조인 거지. 자, 사인 30도의 값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사인 30도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럼 2분의 1 분의 100이기 때문에 이쪽은 자 200이 되는 거고, 그죠? 이쪽에 AD의 길이 이렇게 있고, 사인 15도의 값은 요건 특수각이 아니라서 우리가 모르거든. 근데 문제에서 알려줬어, 그죠? 뭐라고 알려줬어? 네, 0.25로 계산하라. 0.25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4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럼 양쪽에 4분의 1을 곱하죠. 4분의 1 곱하면 요거 없어지고 결국 AD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 네, 50이라는 거 찾을 수 있겠지. 그럼 여기가 50이 되는 거니까 50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루트 2분의 50 해서 유리화 해버리면 25 루트 2가 된다. 이런 얘기죠. 됐어? 네,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아냈다. 자, 두 문제 풀어봤는데 사실 요 사인 법칙은 요거 두 문제 푸는 걸로는 좀 약해. 알겠죠? 그래서 다양한 삼각형 속에서 마주보는 변과 각에 대한 구조를 파악해서 길이를 구하든지 아니면 뭐 각을 구하든지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풀 때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점점 찾아보자고요. 알겠죠? 오케이. 자, 정리하고 다음 포인트 보도록 합시다.